포정해오란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포정, 이 포정이라고 하는 소 잡는 백정이 전국시대 해우, 소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는 데서 유래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포정이라는 사람이 궁정에서 소를 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를 잘 잡았는지 포정이 칼을 움직이는 동작이 신기에 가까웠죠. 그 모습을 본 문회왕이라는 왕이 너무나 감탄하여 포정에게 묻습니다. 야, 포정아, 어떻게 하면 소 잡는 기술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포정은 소를 잡던 칼을 탁 내려놓고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으려고 나왔을 때는 소 앞에 서면 소의 겉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소의 겉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소의 내면이 부위별로 보게 되더만요. 그런데 19년이 지난 요즘 말입니다. 저는 눈으로 소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들고 소의 그 살과 뼈와 근육 사이에 있는 그 틈새 속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칼을 슥슥슥 지나갑니다. 이런 기술로 아직도 한 번도 칼질을 실수하여 살이나 뼈와 부딪힌 적이 없답니다. 솜씨 좋은 훌륭한 백정은요 1년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을 가지고서 소의 살을 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백정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로 무리하게 뼈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소 잡는 칼은 19년이 되었지만 수천 마리 소를 잡았지만 보십시오.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의 뼈와 살, 근육 사이에 어쨌든 틈새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틈새를 향해서 칼날을 집어넣으면 소를 잡는 순간 칼날은 전혀 무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19년이나 되었어도 제가 쓰는 이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소를 잡는 도인 것입니다. 장자 양생주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포정은 소 잡는 기술의 최고 경지에 오른 높을 꽃자 손수자 고수였습니다. 그는 소라는 동물의 이치를 체득하였고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죠. 처음 백정이 되었을 때 그저 소리만 요란하게 소를 잡겠다고 대들어댔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경지에 오른 고수가 되었을 때 그는 소의 겉모습이 아닌 그 뼈와 근육과 살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의 허의 이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소 잡는 일이지만 어떤 일이든 경지에 오른 고수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손자병법이란 병법책에 봐도요 경지에 오른 장군의 모습에 대하여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고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수는요 바람 같은 빠르기와 태산 같은 무게가 있답니다. 전쟁에 임하여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이 땀을 흘리며 쩔쩔맨다면 승리는 고사하고 병사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무게감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리더의 모습 든든하죠. 또한 절박한 상황에서 바람처럼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은 산전수전 모두 겪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돌파력입니다. 둘째, 고수는요 자신의 칼날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답니다. 강태공이란 사람 아시죠? 이 사람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나라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 강태공은 고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과 싸우거나 다툴 때 번쩍거리는 칼을 쓴다면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니다. 쟁승후 백인지구면 비양장야라. 하수들이나 싸울 때 그저 번쩍거리는 칼을 들이내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싸웁니다. 그러니 아무리 승리를 해도 그 승리 뒤에는요 갈등과 원망이 남을 수밖에 없죠. 고수는 싸울 때 조용합니다. 또한 승리를 자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원한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긴 사람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 싸움의 고수의 모습입니다. 셋째, 고수는요 사람들의 환호와 결체에 그렇게 마음이 연연해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갈 길을 내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손자병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긴 이 전쟁의 승리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칭찬하는 승리라면 그건 최고의 승리 중의 승리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하여 승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를 따르는 저 부하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내가 지켜야 될 조직의 생존을 걱정하며 싸우기에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의 칭찬이나 환호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생사에 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수는요,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범함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예측력. 손자병법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 예측이 일반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못 넘어선다면 그는 최고 중에 최고의 고수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수는요, 내가 쓰는 전술을 병사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안목과 식견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다고 합니다. 이 고독까지도 즐길 줄 알아야 진정 고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바람처럼 빠르게, 때로는 태산 같은 무게로 칼날을 보이지 않는 신중함,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에 연하지 않는 자신만의 소신,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식견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그 강자의 여유, 이 병법에서 말한 이런 고수의 조건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고수이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포정이 소의 뼈와 근육과 힘줄 사이에 빈 공간으로 칼을 휘둘고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진정 내 길인지 정확히 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 삶의 고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